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올해를 만났을 때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앞을 지나가던 주 모녀가 갑자기 나타나 저희를 가로막았습니다. 연락 없이 등장해서 매우 놀랐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갑자기 나를 보며 용서를 구하는 말을 했어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모든 일이 정리된 상황에서 다시 찾아온 두 모녀를 보며 즐거운 시간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때 주모가 제 아들에게 말을 걸면서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6살밖에 안 됐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용하여 시간을 끄는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혔지만 이미 시무를 한우는 아이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렸고 자신들이 잘못한 행동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지우고 말았어요.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두 모녀와 대화하던 중 남편이 15분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를 한 후에도 다시 등장하게 되자 화가 난 남편은 시구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한 번 더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살고 있는 집마저 빼앗아버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15분 만에 전화를 하자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와 두 모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이번 설날 때였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시댁 며느리로 지내면서 두 모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7년이나 흐르게 되었죠. 저는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서운한 말이나 불만 같은 것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속으로 삭끌면서 가족의 평화를 유지했지만 날이 갈수록 두 모녀의 행동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서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노력해도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죠. 이 문제로 곁에서 지켜본 남편도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워했고 몇 번이나 경고했으며 제가 가족으로 받아들여 존중을 받아야 좋겠다고도 부탁했었지만 그저 말만 알겠다는 것뿐이었어요. 뒤돌면 아무 변화도 없었죠. 7년을 참아왔지만 한계에 달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날카로운 태도를 보여서 시모는 명절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살며시 쓴 채 나를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을 애써 참는다고 했어요. 난 모르게 되고 있던 짐을 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아서 그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 것을 후회하며 내가 잘못했다고 전해준 것 같아요. 그러자 시모는 와삭 일어나며 내가 오자마자 그 사람에게 너한테 뭐라고 그랬대 하며 함께 얘기했고 덧붙여 먼저 상처 주는 말을 잔뜩 일러를 주었었다. 마침내 엄마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빠는 우리 편에서 언급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불화가 생기잖아요. 이런 일 좀 그만해. 3부터 다시 시작해. 상담실에서 짐을 푸는 방이나 여석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분명 독촉한 적이 없는데 나는 최대한 억누르면서 말한 거잖아. 누구나 흔적이 있어야 좋은 말 또는 행동이 가능하죠.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날 하루는 단 하루 동안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그동안 항상 차분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해왔는데 너는 처음부터 무엇이든 부모님 마음을 상하세요. 결혼까지 강행한 거야. 벌써 7년이나 지났거든요. 지난 도나 나는 제 얼굴을 아직도 차려입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죠. 이 세상에는 많은 요소들이 깔려 있는데 왜 하필 원청이를 만나서 엄마 마음을 후벼파 나주술하면 어떡하죠? 면상이 바뀌지 않아서 주둥이에 장애가 있어서 말하기도 힘들고 이해받지도 못하겠어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해야 하나요? 내가 늘 온정의 한테 참가 보내기 위해 힘들게 낳아준 걸 알잖아요.
내 자식이 오빠처럼 장애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어쩌죠? 저라도 머리를 찢으며 말리겠죠. 내 속도 뒤집히는데 엄마의 속은 아무싱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집에 가지도 못하고 홀로 살고 있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보는 게 중요하단다. 돈 많은 남자가 무슨 좋다고 연계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냐. 걔들이 눈이라도 피면 돈 많은 남자들이 높게 곡을 맞춰줘. 하지만 너는 쓴 여자를 만나줄 거라고 삶 동안 혼자 사는 것을 견디고 이 세계를 떠날 것이다. 이제는 착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해.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데로 갈지 몰라도 변한 성격을 가진 남자를 만나볼 일이 있다. 신랄직한 신랄한 단어들로 시작된 상황들이 발전하는 걸 보며 점점 붉어진 얼굴이 되어가고 있다. 너무 싫었어요.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온 것은 두 모녀를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항상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던 피부 때문에 시댁에 간 거였어요. 남편은 화가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고 이번 명절 이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며 시부만 따로 뵙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짐을 풀었어요. 시무하신 후에 거친 언행에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장애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며 최대한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며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무관심이 저에게는 더 편안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얻은 격려는 저도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제가 평소에 느끼며 살아온 안 좋은 시선으로 항상 바라봐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미 시우와 오랜 시간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상황이었기에 피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모와 신우가 앞으로 어떻게 대해줄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만큼 두 모녀 역시 제가 노력한다면 함께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을 열고 다정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인과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두 딸과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적이 없었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출생부터 얼굴에 선천적 장애가 있던 저는 남편의 지원으로 여러 번 성형수술을 받았고 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보통인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발음이 더 나아져서 의사소통이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결국 두 딸과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짐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이후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신호가 저를 밖으로 불렀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멈춰 서둘러 나오게 재촉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시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인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방에는 상당히 많은 식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할 일이 많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끔 시키지만 아무 말도 없이 참아내며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신우는 옆에 앉아서 저를 안 좋아하는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보며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이용법 같은 걸 근사하지 않겠지요. 매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정말 지겹네요. 어떤 방법이든 없을까요?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듣다 대냐. 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말이지. 너희 아빠가 엄마를 찾아갈 때 아쉬워하며 나를 보는 모습은 얼마나 서로 이해하는지 몰라요. 음식이 저녁 때마다 꼭 2개는 있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서로 2개를 준비하세요. 명절마다 이것만 언제든 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어렸다고 무시당하는 기분인 것 같네요. 어째서 이러는 거야? 내가 찬소리를 하나 할 수조차 없는 것이야. 나를 아주 나쁜 심의로 만들려고 잡종으로 했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비켜봐, 얼굴만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도 문제야. 오빠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결혼했을까? 그런데 여자가 없나? 인물도 나쁜 것도 아닌데 보는 눈이 좋나? 시무가 저를 밀치더니 만주 속재료를 정신없이 준비했고 저도 심어 뒤에서 눈치 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즉시 때려치고 싶었지만 걔가 짖나보다 생각하며요. 제가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옆에서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게 아예 말을 걸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여 무시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주방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깨는 15분 동안 잠깐 자리를 비운 후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하기로 했어요. 동네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우와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모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만두를 만드는 것만 하면 된다며 남은 일은 저 혼자 처리하도록 신우를 데리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신우와 함께 주방을 떠낸 행동이 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신우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주방으로 들어온 2 모녀는 얼굴에 팩을 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자 얼굴에 팩을 붙인 시모는 손으로 지시를 하면서 서둘러 만두를 빚기를 재촉했어요. 너는 뭐 하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 오늘 저녁 안 먹을 거니? 저절로 준비를 해야 지금 맞춰 끝낼 수 있지? 내가 선 나갔다고 너도 똑같이 하려는 건 아니잖아.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깜빡 잃어서 바로바로 움직이던데 이제는 내 말도 아예 무시하네. 너 혼자만 이기라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좀 안 좋아하는데 우리 부로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못생겼다. 저렇게 밖에 못 만들어낼까? 매년 명절 때마다 하던 일인데 왜 만두가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말이야. 얼굴이 이쁘고 마음이 고와야 만줄 수 있는 건데 이 북에 있는 비줄 수 있는데 면상 잊어버린 이의 만두가 청상적으로 나오겠어? 돈이 얼마나 손재주가 없었으면 너를 그렇게 만들어냈겠어. 만두를 발로 만들어 니 얼마나 못해 기계 만들었으면 얼굴이 그런 모양이 되겠어. 생긴 것도 밥맛 떨어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은 누구의 시주는지. 아직까지도 풀가야 이 얼굴로 남자 허리는 재주는 그래도 있나가. 오늘따라 너무 잘 먹는데 백이 이거 비싼 거라더니 정말 다르긴 하네. 애인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 이거 붙이고 있으면 주름까지 싹 사라진다고 했잖아. 새언니 들어오고 엄마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 예전에는 피부도 좋았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 엄마 역을 말도 아니야. 오늘 소개된 마에다 끄집어내서 속 시원하게 풀어내세요. 맨날 아빠, 오빠 눈치 보면서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우리가 조금 참 이상이야. 대체 어디서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눈이 말썽 난 것 같아 정말 듣기 싫네요. 모두들 입이 가볍군요. 제가 욕을 참는 건 이해하지만 가족들이 욕을 하는 건 참을 수가 없네요. 너희들이 제주도에서 떠드는 이유가 많이 있어도 그런 팩을 붙여도 뭐가 달라질지는 알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무거워서 그 사악한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네요. 마음이 착해야 얼굴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려. 제가 참지만 한계가 있어요. 제 얼굴을 따라 하라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차별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너희들이 안쓰러운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욕하면서만 살다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될 거예요. 만두를 많이 차 먹으세요. 보통 조용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몰라요. 가족을 욕하는 것은 결코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당장 살을 가지 않으면 끝장날 줄 알아요. 너 방금 노인들이라고 했어? 얘가 이제 아주 정신이라도 나간 걸까 봐 걱정돼. 나를 기억 못하다가 어디서 밀대를 쳐들었는데도 내버려 두지 않으련다. 밀대를 들고 사정없이 흔들다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지모를 하던 중에는 자신들 얼굴에 맞을까봐 도망치며 화를 냈어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저는 두 모녀에게 미안해하며 비주얼을 만들어 들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두 모녀는 참기 힘들었는지 날 빗수로 다가와 난다. 서로가 7년간 쌓아올린 안 좋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순간 그렇게 주방 안에서 서로 뒤얽혀 울부짖는 도중 10대의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주방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지분이 급하게 다가와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지만 이미 시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시부의 뺨에 손을 올리고 신우는 바닥에 떨어진 만두를 남편 얼굴을 향해 던졌다. 두 모녀로부터 공격을 받은 후 내 머릿결이 빠지고 한 움큼 털이 뽑혔으며 헝클어진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댁에서 며느리로 지내면서 참아온 서러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르자 결국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신우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렸다. 그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그날의 버릇을 확실히 고치겠다고 말하고 신우를 거실로 끌고 갔다. 신무는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분노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손에 잡은 것을 모두 내게 던졌다. 그만해도 돼. 당신은 우리 집안의 오른쪽 면이야. 제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해. 너무 참기 어려워서 또 사고를 쳤어. 아까 말했던 대로 하기 바랄게. 오늘만 조용히 지내자고 했던 건데 우리 둘이 서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 진짜 넌 우리 얼굴도 안 보고 살 거야? 아들이 평지에 연락 끊고 살길 바란 거야?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쩔 줄 아나요?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 건데 모르지만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을 거야? 민호도 더 이상 아빠의 딸이 아니야? 오늘은 서로 최대한 조심하도록 몇 번이나 말했어. 말로만 알았다고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냈네. 너 지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2번 다시 아빠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는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도록 만든 건데 엄마와 나는 받는 스트레스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다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누가 가족이냐고? 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고 세워. 오빠도 그렇게 말했다. 어떻게 내가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나는 여자니까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 당신이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즉시 신고할 거니까 가기 전에 한번 봐요. 오늘을 기점으로 오빠와 내 관계는 끝이야. 그랬다. 아, 그래서 좋네. 너 같은 동생과 엄마도 필요 없어. 이제 사랑이란 고난과도 같은 건 얼마나 고되고 보기 안 좋은지 알아. 둘 다 얼마나 훌륭한지. 그 사람에게 상처 줄 거야? 내가 그간 참았지만 더는 못 참을 거야. 이제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정말 아무도 내게 도움이 안 돼서 힘들어. 그 자리에 있는 건 손바닥에 비해 수리하기 편해.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가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다시 저분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밖에 있는 것도 처분할 거예요. 너희 줄도 접을 거예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모습은 함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시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집 밖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겠다고 말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기우는 밖에 있는 것이 뭔지 확인하려고 창문 커튼을 들었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다들 궁금해하고 창밖을 다 열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매우 놀라서 말도 더듬으면서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부의 마음은 굳게 닿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돌릴 수 없었고 바꿀 수 있던 차량이 되는 중고차로 팔아버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지켜보며 알려지지 않았던 쪽이 뒤에서 보고만 있었죠. 10년 남편은 저와 두 딸이 서로 잘 지내길 바라며 평소 원하던 고가의 외제차 2대를 구입했었는데 설명절 선물로 준비해 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해버리고 남편과 10년이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정도였습니다. 신우는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살았었고요. 외부에서 찾아왔지만 놓치게 될 것 같아서 15세의 아들에게 심술을 굴렀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며 간신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런 것들은 나에게 먼저 말해줘야 하는 건 아니냐고. 놀래주려고 준비한 건 알겠는데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챙기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나한테 얼마나 그 차가 붙어 있었는지 잘 알면서 어떻게 중고차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나 그 차를 결코 보내지 못해. 내가 실수했다고요. 박수소리 앞으로 세워이라고 미소 짓며 잘 지낼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지 않으셔선 안 돼요. 차만 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게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최저가로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사전에 더 미리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요.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싶어서 그랬던 줄 알아요.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하다가 의견 차이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나는 며느리에 대해 조금의 감정도 없다고. 제 친구들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국산차를 타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며느리와 잘 지내는 거라면 그걸 해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지켜보면 돼요. 그 차는 얼마나 비싼데요? 중고차로 놔둬주세요. 이미 끝났어. 이 길을 손에 넣고 싶어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같아. 그러나 내 성격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알겠지.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기회를 한 번만 줄 수 있어? 우리 식구가 된 며느리가 벌써 7년째. 그동안 참아야 했던 게 정말 많았는데. 난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아. 너희들이 내게 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도 특별한 것 없이 가진 건 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해. 배부르고등 탓하지 말고. 예전 생각이 전혀 없어졌다는 게 내가 이 말부터 최근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부모한테 딴소리 들으면서 혼자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아. 살아오면서 사회로 나와 입에 풀칠한 것조차 어려워 쓰러지려는 거에 내가 허락해줬던 것 기억 안 나요? 그 저장소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했었죠?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지치지 않고 베푸며 살아갈 거라며 유어.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봐봐. 이게 며느리를 위해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려는 간결한 거라고. 지방 모습을 보고.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했던 사람이 이제는 배가 불러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잊어버린 거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봐에 당신도 좀 깨달아야 돼. 둘이서 지낼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준비해 줄 테니까요. 당분간 고기에서 묵도록 해. 언젠가는 지혜가 변한 형태로 재탄생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가정의 일원은 될 수 없어. 굶지 않도록 식사를 제공하겠지만 생계는 너희 둘이 스스로 책임져야 해. 주무 너무 많이 잘못하면 손이 발이 되어버릴 거란 생각에 종종 기도했었지만 이미 분개가 머리말기까지 치달아 있어서 결심했어요. 남편은 신이심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신우는 외삼촌 앞에서 펑펑 울며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신무는 대화를 나누자며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나도 큰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마음을 다 들어주다 없다. 그렇게 한바탕의 난리가 난 뒤에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모녀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식당에서 근무하며 얼굴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듯하여 술에 취해 난리를 쳐 생활비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킨다면 살고 있는 집마저 처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는 최근까지 조용히 살아왔지만 얼마 전 외식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 앞에 나타나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현재 삶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말했습니다. 구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런 관계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젠간 찾아오겠죠. 장애를 가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울고 웃고 상처받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하신우 말고도 주변에서는 항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생각하는데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도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지나가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보다는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무더운 날씨에는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